지방세법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문제풀이는 크게 세 가지의 법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의 법을 공부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그냥 개별적인 지방세법. 여기는 11가지의 지방세들이 쭉 다 모여있는 법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예,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지방세 기본법 같은 데서는 보통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뭐 한 문제나 1.5문제, 한 문제나 아주 많으면 특이한 경우엔 2문제 정도까지 나오는데, 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나머지들이 다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5시간에 걸쳐서 쭉 하게 될 텐데, 5시간에 걸쳐서 하는 순서는 첫 번째 지방세법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간략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기본법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와 조금 다른 순서일 텐데, 교과서는 이런 순서로 대부분 다 나와 있을 텐데, 2번을 먼저 하는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문제 중에, 이런 개별 지방세들의 세목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해보니까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먼저 나갈 테니까, 예, 그런 순서로 나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서 뽑아드린 문제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드린 거거든요. 대부분 한 90% 이상이 우리 기출문제들에 속해 있는 건데, 그것들 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것들만 뽑아드렸으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실 때 이 문제를 한 2번 정도, 2번이나 한 3번 정도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을 일단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써놓은 김에 그냥 좀 아쉬우니까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지방세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죠? 11개의 종류가 있죠. 뭐가 있죠? 취득세라는 게 있고요.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레저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예, 이 11가지의 세목들이 쭉 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들이 우리 지방세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우리 국세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죠? 국세 같은 경우에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의해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만 정리가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만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한 법에 있긴 하지만요, 1세목 1세법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데 비해서 우리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 11개의 세목들이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단일 법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부터 얘들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고, 납세지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면세가 되고,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세율이 얼마가 된다. 모든 세율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특히 중요한 세율은 제가 외워드리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2번과 3번을 배우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지방세법 같은 경우가 한 2시간 정도가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문제풀이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예, 첫 번째 취득세 먼저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16문제에서 한 17문제 정도로 풀어볼 건데, 이 정도만 푸시면은 시험 대비로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나왔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굉장히 많이 있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임목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이런 광업권, 어업권 말고도 또 특이한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헬스장 이용권, 장 이용권, 골프장 이용권,
이용권. 그리고 뭐 콘도미니엄, 미니엄 이용권. 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중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어느 것인가? 1번 부동산, 2번 요트 회원권, 3번 기계장치, 4번 차량, 5번 어업권.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기계 장비라는 것도 있었죠. 자, 우리가 가장 유념을 해야 될 게 기계 장비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기계 장치는 아닙니다. 기계 장비와 기계 장치는 법적인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기계 장비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커다란 설비 장비의 개념이고 기계 장치 같은 거는 개별 기계를 말한다. 우리가 회계학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개별 기계 장치 하나 가지고는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좀 커다란 덩어리인 기계 장비의 개념으로까지 올라섰을 때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해두십시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기계 장치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계 장비는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만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는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취득으로 보죠. 취득 중에 어떤 취득을 말하는 거죠? 취득 중에는 실질적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간주 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간주 취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가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은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에 가액이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가액이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지목이 변경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볼까요?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등과 관련된 비과세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형식적 취득이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비과세들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가 등과 관련된 그 중에서 비과세인데 보면은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거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절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가나 외국 정부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죠. 국가 등에 관련된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취득이나 재산 취득이나 쭉 한번 써볼까요? 환매권의 취득이나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이나 그리고 임시건축물의 취득. 임시건축물이다, 임시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몇 년 기준이라고 했죠? 1년 기준으로 그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해서 존속을 한다. 그렇다면 임시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로 존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임시건축물로 봐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비과세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2번은 국가에 대한 게 나왔다는 거를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할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무슨 말이죠? 우리 취득세는 실질주의에 의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등기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반드시 취득세를 매기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은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오고 있네요.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 그리고 주문에 따라 제작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한한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라고 정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다만 이하의 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이 취득세 부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장 1순위를 꼽으라면 아마 이 문장이 될 겁니다. 다만 뭐 차량,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장이요. 4번 볼까요? 맞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4번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분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죠? 당연히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겠죠. 자,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느냐 아니면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금 보기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렇지만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 테크 중에 어느 테크를 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합이라는 거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적인 인격체는 크게 법인과 개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닌데도 과연 과세주체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조합도 충분히 과세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법인격 없는 그런 사단이나 단체, 재단 같은 경우,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도 과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체크를 해주시고요.